5월 3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7개 요양기관 단체장들은 5월 2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2020년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상급 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진 대한병원협회 회장도 수가에 임금 인상률, 물가지수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보공단은 5월 9일과 10일 의학단체 수가협상단과 상견례를 가진 후 이달 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합니다. 검찰이 고 임세영 교수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죄 없는 의사를 잔혹하고 처참하게 살해했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과 공격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것은 수많은 정신질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피해자의 뜻에도 맞다면서 박 씨에 대한 치료 감호도 청구했습니다. 반면 박 씨의 국선 변호인은 심신미약에 따른 결과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고 임세영 교수 사건과 진주 방화 사건 등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내놓았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5월 2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정신보건 예산을 전체 보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에게 무한 책임을 강요하는 보호자 동의 입원을 폐지해야 하며 응급 입원과 비자발 입원 및 외래 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 및 가족의 건강권과 인권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사법 입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은 임세영 교수 피살 사건 등을 보면 사법 입원 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4월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해 총선 기획단을 출범합니다. 단장은 이필수 부회장이 맡으며 이달 중으로 30여 명 규모의 기획단을 구성한 뒤 6월 첫째 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총선 기획단은 의협의 보건의료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을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어 국회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필수 총선 기획단장도 13만 의사와 2만 의대생, 의료 관련 종사자 등 100만 유권자의 총선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의 대도시 원정 출산 현상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경북과 정북, 전남의 분만 건수가 평균 34%나 감소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만 건수보다 출생아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는 부모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원정 출산한 산모가 많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분만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경북의 경우 출생아 수보다 분만 건수가 약 5천 건이나 적었는데 반대로 인접한 대도시인 대구에서는 분만 건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최도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 지역의 분만 감소는 더 심각하다면서
권역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단순히 군만 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3일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협신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